서울시 그 고교 졸업자 전자공학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8년 10월 13일 날짜에 시행했던 우리 마이스터고 고교 졸업자들의 그 공무원 전자공학 개론 시험 문제입니다. 고교 공무원 시험 문제는 실제 전자공학 9급 공무원이지만은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수준에 준하는 좀 평범한 문제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1번은 저항의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은 합의 법칙, 커지는 법칙이에요. 합성저항이. 병렬 연결은 분의 1 법칙, 합성저항이 작아지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5ohm짜리 저항을 5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그 합성저항을 A라고 하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A가 합성저항이에요. 병렬은 합성저항이 작아지는 법칙입니다. 즉 분의 1 법칙이죠. 쉽게 표현하면 더한 값분의 곱한 값. 자, 그런데 값이 같을 때는 개수로 나누기 하면 아주 쉽게 합성저항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5ohm짜리 저항 5개를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값이 같은 거예요. 5ohm짜리 저항이 5개니까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합성저항은 1ohm짜리 저항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ohm짜리 저항을 10개를 직렬 접속했습니다. 직렬은 합의 법칙이에요. 합성저항이 커지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직렬로 했을 때 합성저항을 B다 이렇게 놨죠. B. 그럼 합성저항 B는 10개짜리 저항을 10번 더해주면 되겠죠. 즉 10ohm짜리 곱하기 10 그러면 쉽게 100ohm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ohm이 되는 겁니다. 아주 기초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B 합성저항 B가 100ohm이에요. B 100ohm하고 A는 1ohm이에요. 그 B 나누기 A 하는 값을 계산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B 나누기 A 이렇게 되니까 100ohm 나누기 1ohm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100배나 큰 값이 바로 직렬 접속의 합성저항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우리 그 계측 장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오실로스코프 있죠.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오실로스코프는 이제 파형을 관측하는 장비다 이렇게 실습 시간에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실로스코프는 파형 관측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전압도 잴 수가 있고 또 주파수도 잴 수가 있고 또 주기도 잴 수가 있고 또 리셔즈 도형이라는 거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신호를 이제 수직 수평입력 단자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그 도형이 리셔즈 도형입니다. 그래서 리셔즈 도형을 가지고 주파수가 몇 배나 크다 뭐 이런 미지의 주파수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 장비가 바로 오실로스코프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의 어떤 파형을 쭉 관측을 해가지고 전압이 몇 볼트인지 또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것을 측정하는 계측기 측정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오실로스코프에서 파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파형을 잡았죠. 자, 파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2개 정도 이렇게 파형이 나오게 해놓고 관측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이 파형을 보이기 때문에 크기는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피크값, 최대값. 교리의 크기는 반쪽이에요. 반쪽. 그러니까 요쪽 플러스 쪽에 요 최대값, 마이너스 쪽에 최대값. 그렇죠? 교리의 크기는 반쪽인데 여기서는 피크를 묻습니다. 그렇죠? 피크니까 요 Y축이 전압이에요.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X축은 이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피크니까 피크치를 물었더라면 바로 요거 반쪽입니다. 요 반쪽이든 요 놈이든 어느 한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은 피크가 몇 볼트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는
바로 요 플러스의 피크하고 마이너스의 피크를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에 눈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칸입니다. 3칸. 마이너스 쪽도 3칸이에요. 3칸입니다. 근데 스코프를 이렇게 맞출 때 그 볼트 디비전이 있어요. 볼트 디비전. 그러니까 요 한 칸이 몇 볼트다 하는 요 눈금의 그 스케일을 맞춰 놓습니다.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볼트 디비전 하는 게 주어져 있죠. 1 디비전 한 칸입니다. 한 칸은 1볼트로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볼트 디비전이 1볼트다 그랬으니까 요 한 칸이 한 눈금이 1볼트의 눈금으로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피크 값은 3칸이니까 3볼트가 되겠죠. 이거 3볼트. 마이너스도 3볼트입니다. 그러니까 피크니까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6칸이 되는 겁니다. 6칸이 되니까 한 칸이 1볼트의 디비전에 맞췄기 때문에 6볼트가 되겠습니다. 6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피크치는 6볼트가 되는 교류 전압을 관측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주파수도 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사이클 파형을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뭐 요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똑같습니다. 원사이클의 파형을 관측을 했습니다. 이게 한 주기 아니에요? 한 주기입니다. 그러면 한 주기는 요 x축으로 몇 칸인가 이걸 헤아리면 한 주기의 시간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한 주기, 요 교류 신호의 한 주기가 요거 아니에요? 원 사이클이 나오는 요 시간. 그렇죠? 그럼 요놈은 타임 디비전이라고 해요. 타임 디비전. x축으로요. 타임 축에 요게 한 눈금이 한 디비전, 한 칸이 시간으로 몇 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타임 디비전은 1 디비전이 0.5 미리세크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타임 디비전. 그러니까 x축으로 한 칸이 0.5 미리세크의 시간을 갖는 디비전, 눈금으로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칸 아니에요? 4칸. 4칸이니까 한 주기는 4칸의 시간입니다. 근데 한 칸이 0.5 미리세크니까 4칸이니까 한 칸이 0.5 미리세크니까 0.5 미리세크 곱하기 4번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토탈 한 주기의 미리세크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미리세크가 되겠죠. 2미리세크. 그러니까 이 교류 신호는 한 주기는 시간으로 2미리세크가 유지가 되는 교류 신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주파수를 묻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에 바로 이런 사이클이 몇 번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럼 1초 안에 요게 2미리세크가 몇 개 들어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초 나누기 2미리세크가 몇 개 들어있느냐. 즉 주파수는 주기 역수니까 F는 T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2미리세크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 초가 되는 겁니다. 요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분자로 올라가면 10의 3승이 되기 때문에 10의 3승 나누기 2 하면 이게 초하는 단위로 이거 주파수니까 미안합니다. 요거는 주기는 한 칸에 2미리세크고 이건 주파수니까 세크가 아니고 헤르츠 그래야죠. 헤르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000헤르츠, 500헤르츠의 신호다 하는 그 신호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크 볼테이지 값은 6볼트짜리 신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파수는 500헤르츠의 신호다 하는 걸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2번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그 계측 장비 중에 전압계하고 전류계가 있죠. 오실로스코프도 전압 또 파형도 재고 전압도 잴 수 있고 물론 전류 측정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리고 주파수 주기도 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용 우리 쉽게 표현해서 테스타기라고 하는 거 있죠. 테스타기는 전압도 잴 수 있고 전류도 잴 수 있고
그리고 뭐 저항값도 산정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우리 기본 멀티미터 장치가 바로 테스타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전압 측정하는 파트가 있고 또 전류 측정하는 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묻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는 전류계와 전압계를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압계는 제일 큰 맥시멈 전압이 1볼트까지밖에는 재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볼트의 전압을 재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100배나 큰 전압을 재려고 하면 이 전압계 가지고는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시멈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건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계나 전류의 최대 허용 측정 범위를 넘어설 때는, 그때는 큰 전압이 들어올 때는 이 전압계에다가 큰 저항을 직렬로 접속해 가지고 그 큰 저항 쪽에 전압이 좀 많이 걸리게 해서 측정해 나갈 때, 이때 이 큰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는 것을 배율기라고 했죠. 배율기. 그렇죠? 그러니까 큰 전압을 잴 때는 큰 전압계에서 잴 수 있는 그 측정 전압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1볼트 전압계인데 100볼트 전압을 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00배나 큰 전압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전압을 잴 때는 이 전압계에다가 직렬로 큰 저항을 접속합니다. 그렇죠? 그럼 전압계도 내부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압계도 내부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전압계 내부 저항에는 1볼트 전압이 이제 맥시멈을 탁 가리키고, 그리고 그 넘어서는 전압은 요 큰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기 때문에 큰 저항 쪽으로 나머지 큰 전압이 이렇게 인가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저항값을 가지고 요 큰 저항으로 몇 볼트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전압하고 여기 1볼트를 더해주면 입력된 큰 전압은 100볼트다. 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전압을 잴 때 전압계에다가 직렬로 큰 저항을 접속해주는 이 큰 저항을 우리는 배율기 저항이라고 해요. 배율기 저항. 줄여서 그냥 배율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전류를 잴 때는 이 전류계 내부에도 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류계도 쉽게 표현해서 1A까지밖에는 측정을 못한다라고 하면 100A나 100배나 큰 전류가 들어오면 그대로 접속해버리면 과도한 전류가 들어오면 타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이 전압계보다도 굉장히 작은 저항을 병렬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병렬. 이제 병렬로 접속하면 전류계로 이제 1A가 싹 들어오면서 이제 맥시멈 반을 1A를 가리킬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전류는 요 작은 저항을 병렬로 달았기 때문에 전류계 쪽으로는 1A가 흐르고 작은 저항으로는 나머지 큰 전류가 쏙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로 아주 작은 저항을 접속하면 그 작은 저항으로 큰 전류가 싹 흘러나가니까 결론적으로 파손 없이 공급한 큰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병렬로 달아주는 작은 저항을 우리는 분류기 저항 혹은 분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압 잴 때는 배율기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는 것이고